오늘 오전에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죠? 네, 전략에 대해서 아마 이것보다 더 깊이 있게 제가 이야기를 좀 어디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한 40권을 제가 스타디를 하고 왔기 때문에 보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어떻게 인사이트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방에 이야기를 80%는 커버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각자 돌아가셔가지고 책을 보시고 전략에 대해서 이피션시와 이펙트 관점에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책이 한 권을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 인덱스 딱 보고 내가 여기서 좀 본 거 같아 이런 거 빼고 안 본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 몇 시간만 해도 빼고 돼요. 그러면 한 100권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 가보자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략 프레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베니핏, 코스트, 그죠? 요 베니핏이 이피션시 영역이고 코스트가 이피션시가 코스트가 이피션시 영역이고 베니핏이 이펙트 영역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이밸류에이션 시킬 때 그 밸류를 구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로 할 수가 있고 나누기, 곱하기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더하기 빼기로 할 때하고 곱하기 나누기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그냥 그때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가 충분히 이게 작은 영역 그러니까 이게 한 7, 뭐 이게 한 5, 뭐 이러면 뭐 한 퍼센티지가 뭐 2 나오고 1 나오고 이러면 이걸 7 나누기 5 하면 1.2 나오면 신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밸류를 하나는 밸류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는 거는 단위가 있죠. 원이나 뭐 달러나 아니면 가격을 이길 수 있는 단위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현실감이 있잖아요. 이게 1,000원이구나. 1,000원의 가치가 있구나. 10,000원의 가치가 있구나. 이런 현실감이 있는 거고 비율로 들어가면 현실감은 떨어지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감이 떨어지는 거죠. 몇 퍼센트, 1.2, 1.5 이런 게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그 대신 이런 경우는 수치가 워낙 차이가 많을 때 베니핏이 엄청 크고 코스트가 워낙 자꾸 해가지고 여기 표시를 하는 게 어떤 건 막 1억 2,500 돼 있고 어떤 건 3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숫자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나누기를 쓰든지 해서 결국은 한 10에서 24, 한 1단위에서 많게는 한 100단위 정도까지 여기에 표시가 되었을 때 밸류에이션을 해주면 되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류 이 순서를 정할 때는 이런 어떤 컨셉을 한번 적용을 하시고 보시면 이게 어떤 거는 비율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략 프레임 이게 요즘 미국 F15냐 아니 F30 35냐 이거 가지고 요즘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F22 레타하고요 F35 JSF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을 만약에 해야 되면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한 방에 그냥 눈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전략 프레임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낮은 높음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죠? 이펙트죠. 효과가 높고 낮은 이렇게 보면 되고 항상 요 밑에는 이피션시 관점이에요. 최소 비용이 들면 이피션시가 높아지고 그죠? 그런 가격은 어느 게 저렴하냐? F35가 저렴하다. 근데 여기 높고 낮은 이거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펙터를 수치화시키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건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몇이냐 이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F35가 F22보다 그렇죠? 낫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이펙터 요거를 제가 좀 응용을 이걸 제가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원래 F35가 F22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걸 여기다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이피션시 이펙트하고 좀 차이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가격은 F35가 F22보다 낮다. 그리고 특수 설계 관점에서 봐서도 F22가 더 높네요. 지금 특수 설계라는 게 뭔가 좀 더 스페셜하게 기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 무기로 F22가 더 높습니다. 이 무기를 낮춘 부분도 레터가 낮고요. 민첩성은 똑같네요. 다행히 민첩성은 같고, 그리고 스텔스 기능은 F35가 오히려 조금 더 낮습니다. 유지 보수도 F35가 낮고, 단거리 이착륙은 F35가 훨씬 낮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냥 비행기가 그냥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뒤에 중간에 꼬리에서 이렇게 터보 젯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꺾입니다. 꺾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밑으로 그냥 직분사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헬기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호버링이 되는 걸 봤는데 호버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수단은 F-35가 많네요. 외국도 F-35가 많고 근데 이거는 전략 프레임은 아닙니다. 알 수가 있죠. 딱 보니까 이피션시, 이펙트 관점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높고 낮은 이런, 이게, 이펙트 관점으로 여기 적어주고, 이피션시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판단 기준보다도 차별화 포인트가 뭔가, 이 관점으로 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그 예를 들려고 이걸 넣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잘못 초반에 했는 게 있는데, 높은 낮은 건 어차피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프리젠테이션 할 때 참조하실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유리하면 이쪽으로 몰고 여기에 유리하면 레프트에 유리하면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한쪽은 여기에 그냥 다 보이게 거 한쪽은 이렇게 보이게 하니까 조금 더 신성이 있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다차원 있잖아요. 다차원축 이렇게 방사형으로 된 거 그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걸 하나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구성할 때는 이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피션시 이펙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차원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차원을 이런 거 10개를 한 방에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션 비전 전략. 미션과 비전은 T자의 인간 인재에서 일단은 그게 역으로 살짝 기울어지니까 회사됐고 회사는 미션과 비전의 무상 밑에 여러 사람이 들고 오고 그리고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T자의 인재, 기술 경영 인재가 됨으로 해서 그 조직이 파워가 생기고 주의의식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어떻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사업부 영역 아니면 개인 영역 아니면 전체 그룹 영역에서 보는 시야를 확보를 하고요. 자기가 거기서 이 부서 내에 작은 직급이 낮은 대로 그 부서 내에서 위에 상관이나 내 옆에 주는 동료 아니면 고객사 이런 분들이 나한테는 고객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니즈가 있는 걸 내가 채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작게 하나의 소규모 회사죠. 개인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런 미션과 비전이 큰 회사의 그 미션과 비전과 같았을 때 여러분은 이 회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그걸 사업 엔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미션과 비전의 나비 효과 여러분 이 뭡니까 도미노 게임을 보시면 내가 뭘 일을 할 때 처음에 창업을 하든 사업 스피노프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기획을 할 때 처음부터 한 방에 큰 거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큰 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걸 기반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걸 넘길 수 있고 더 큰 걸 넘길 수 있고 이렇게 쫙 넘어가야 돼요. 그겁니다.
이 요 프레임에서 여기가 미션이고 여기가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보완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니드 파이 관점에서 그리고 efficiency 관점에서 how, vision 이 관점에서 한번 잘 이거를 내가 정리를 계속 해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꾸 이게 버전업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미션과 비전이 명확해지고 해가지고 나비효과가 생깁니다. 내가 작은 바램이 명확해지죠. 생각이 정리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변한테 인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션과 비전이 명확해지고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전략적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잘 될 성공의 나비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시크릿 아시죠? 책 시크릿을 시크릿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뭐라고 시크릿 하면 바램의 나비 효과. 조그만 걸 조금씩 바라면은 그게 자꾸 나비 효과가 터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제 경험상 제가 3년 반 전에 언제 이렇게 멋있는 회사에 와 이렇게 강의를 할 걸 예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조금은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어떤 그런 설계, 공리적인 설계 측면에서 한번 비전이나 미션 아니면 전략 이런 걸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한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그게 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학으로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크가 경영학을 책을 썼다면 저는 창업학을 쓰겠다. 그래서 창업학이라는 학문이 아직은 없지만은 창업론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영학이 100년 정도의 그 역사가 있다면 창업학으로 해서 저는 창업학이 결국은 뭐냐면 이 파이와 하우입니다. 파이가 뭐죠?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이 트렌드죠. 그게 뭐죠? 경제죠. 경제학이고 하우가 뭐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등의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매니지먼트입니다. 뭐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된 경영학, 내부 역량, 외부 환경, 그 두 개를 결합한 게 저는 창업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략적 프레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그거를 경영학과 경제학을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하나 만들고 행복 창업을 할 수 있는, 행복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퍼스널 브랜드가 생깁니다. 왜? 주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 명장이야. 아니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뭐죠? 퍼스널 브랜드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일이 자꾸 의뢰가 들어와요.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나 혼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렇게 또 도와주는 어떤 부서가 또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의 부서가 생기고 거기 자꾸 되면 그 소규모 회사 내 어떤 KFT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자꾸 미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의 회사 내에 벤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스팀업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데 남이 원하는 걸 하니까 회사 내에서 동료가 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행복한 이유가 제가 요즘 잠을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차하잖아요. 그게 뭘까? 저는 옛날에 잠이 얼마나 많았냐면 8시간씩 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8시간씩 자고 피곤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야생 물고기를 가둬놓으면 완전히 맥 풀려가지고 있는 거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정신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저의 열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미션과 비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조직이 거의 원하는 거 잘 매칭을 시키면 정말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하실 수 있고, CEO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부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모릅니다. 내가 잘하면 얼굴이 그렇게 보여지고, 어제 그 반상 보셨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커뮤니케이션, A자형 인간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55% 차지해요. 말은 5%, 그 외에 게 40%인데, 내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뒤에서 기분 좋아서 자꾸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호감이 되고,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프루덴셜, 이런 데 보면 미션, 비전, 가치관,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전략적 사고에서 보면 미션이 아까 그 니즈고요. 여기 보면 고객이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미션이랍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는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재정적 안정이다. 이거죠. 그럼 나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 뭐냐면, 우리는 정직하고 윤리적인 회사가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 싶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게,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 가치, 또는 밸류에이션, 가치. 가치가 이밸류에이션이잖아요. efficiency 플러스 effect. 그게 요 부분이고, 가치를 산정하는 관이 이게 뭐죠? 전략적 프레임입니다. 가치관.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을 들이대고 보는 잣대, 가치관이 뭡니까? 이건요, 한마디로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레임이 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죠? 프루덴셜 같으면 가치가 efficiency 관점에서는, VC 관점에서는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미션은 고객이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이 효과, 거기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종신보험도 있을 거고, 예금 수신업도 있을 거고, 투자업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가장 높은 게 뭐죠? 그게 종신보험이다. 이거를 이 전략적 프레임에 넣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가치관이라는 거는 전략적 프레임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부터 이제 기본적인 전략 기획 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공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조금은 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전략 기획 기법은요, why하고 cost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리포터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맡았을 때 처음에 하시는 게 어떤 작업부터 하세요? 뭐부터 제가 이걸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막 모으죠. 일단은 자료를 게더링해요. 자료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자료를 모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있는 데로 모으는데 모으는 방법이 네트워크를 충동해서 주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전문가의 자료를 좀 갖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기존 신문, 잡지 내가 스크랩해 놓은 거, 그리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녔던 회사, 학교에 학원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논문 같은 거 막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나를 포함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관심사가 같은 파일을 공유하는, 필요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정보가 잘 모인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퍼실리테이터. 회의를 잘해야 돼요. 네, 회의를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회의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삼성동 펜스에서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 퍼실리테이터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하는 이유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트라넷이든, 아니면 이런 스카이프라든지,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모두를 포함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저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요. 퍼실리테이터는 프레임만 제공해요. 전략적 프레임만 딱 제공해주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항상 기준만 딱 주고, 원칙만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그 원칙에 맞춰가지고 프레임을, 그 프레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기 좀 하고요. 수렴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잭 웰치 회장, 이 퍼실리테이터. 미국의 유명한 그 어떤 좀 잘 나가는 CEO들 있잖아요. 그럼 전부 퍼실리테이터. 그분들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데서 다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잘 의견을 수렴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수렴을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를 찾아내는 회의 진행 전문가. 그걸 잘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런 어떤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리더십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관심과 배려인데 그 회의에서도 그런 관심과 배려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컨설팅 하고요. 컨설팅.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그 다음에 여기 컨설팅하고 그 멘토도 있죠. 여기 멘토라고 할게요. 컨설팅은 뭐죠? 한번 볼게요. 컨설팅은 프레임, 컨셉, 어떤 현상, 지식들, 나오는 그 팩터를, 이걸 팩터라고 그냥 사실. 사실들이 있고요. 그 사실들을, 이 사실하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걸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컨설팅은 어떤 거냐면, 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뭐죠? 상대방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와가지고, 어때요?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짜잔하고 지식을 제공을 해줘요. 지식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도 다 제공해 주죠. 우리 지식과 프레임이다. 전략 프레임, 전략이라는 거. 전략을 제공을 해줍니다.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 둘 다 제공을 해주고요. 코칭은 뭐냐면 상대방의 지식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지식을 제공해주고 나의 전략을 제공해주는데 코칭은요. 상대방의 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나의 전략적 프레임을 들이대가지고 정리해주는 게 코칭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굿 퀘스천이죠. 이게 굿 G-O-O-D, 굿
QUESTION.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전략적 프레임이 안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컨셉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딱 정리된 상태에서 나의 가치관을 확립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때요?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지식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는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가 전략도 만들게 해요. 상대방이 by yourself죠. 스스로 상대방이 전략도 만들고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을 지식을요 자기가 정립하게 돼요. 없죠? 우리 그 무림의 고수 보면 상대방이 지식 이렇게 막 손이 쫙 날아오면서 에너지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으로 싹 피해가지고 방향만 틀어가지고 자기가 보낸 사람한테 서로 그냥 보내줄 거잖아요. 그런 거라 자기 힘까지 실어가지고 보내니까 어때요? 힘을 역이용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오면은 그 힘을 그대로 그냥 방향만 전환해가 내 힘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들고. 이거는 그 관점에서 우림의 고수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코칭은 중수예요. 제가 판단할 거예요. 왜? 코칭은 상대방의 지식을 내 프레임을 하니까 내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설팅은 상대방한테 내 힘과 프레임을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는 여기에 제일 높습니다. 만족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 자기가,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고, 자기의 그 지식을 정립을 하니까 자기 분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저가 되고, 제가 그 사람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을 만들어주니까 만족도가 딱 했더니 그 사람하고 눈높이가 다행히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컨설팅이나 코칭은 1대1입니다. 대체로. 그런데 이거는요, 상대방이 최소 5명 이상. 저는 그냥 이렇게 회의 진행자고 5명 이상 모아놓고 어떤 브레인 스토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굿 퀘스천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프레임을 제공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프레임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잖아요.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페이오프 매트릭스 정도로 출근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거 인자를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프레임이죠. 페이오프가. 전략 프레임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밸류에이션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어떻게 하냐. A4 이렇게 하나씩 여기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부 자기 생각을 적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밑에 계속 적어 나가죠. 그러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채워가요.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자기 생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이용하면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이 전략이라고 있죠. 이펙트와 이피션시 관점에서 밸류를 산정을 하고 그 밸류를 가지고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사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전산 쪽은 특히나 사내 쪽에 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뭔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객인데 그 고객에 대해서 요구 파악을 할 때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고객을 요구 파악을 할 때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오픈형, 개방형 질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오픈 개방형 질문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아이디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오픈형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선당형이나 예스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오니까 이 형식이 자유로운 거겠죠. 단어가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확산이 되는데 일상용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카스텀 에스커 고객 요구 사항들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죠? 개발 사양을 정해야 돼요. 고객이 요구하는 걸 어떤 식으로 개발 사양화 시킬 건가. 그래서 그 개발 사양을 많은 게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가. 자, 그럼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개발 정량화,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개발 사양. 여러분들이 개발 사양이라는 게 뭐죠? 개발 사양. 제품들 보면 어떻죠?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있죠. 매뉴얼 이렇게 보면 어떻죠? 매뉴얼 보면 거기 이 제품은 무게가 얼마고, 그리고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예산 수명 시간은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은 어떻고. 이거 자체가 개발 사양입니다. 근데 그 제품의 개발 사양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사장이 그냥 감각적으로 개발 사양을 정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주위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사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제품의 구조 분석을 했죠. 산업 구조 분석. 산업 구조 분석을 하면, 어때요? 산업 구조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죠? 업체별로 그 해당 업체의 상위의 몇 퍼센트, 80%의 영향력 매출을 차지하는 업체가 보통 한 3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3개의 업체에 대해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 관점에서 특히 기술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그 기술력 같은 거, 제품력 이런 걸 한번 쭉 보면 그 제품들에 대한 사연들이 다 벌써 나와 있어요. 그 해당 분야에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각 회사별로 체킹을 하는 거야. 아, 이 회사는 무게가 이 정도, 무게가 2kg. 이 회사는 무게가 5kg. 어떤 데는 무게가 7kg. 그 다음에 제품 사양할 때, 어떤 기능이, 버튼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요구, 거기 메뉴는 몇 개가 있고, 어떤 해당 메뉴는 있고 없고, 그런 게 사양이 딱 조사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사양을 정해야 되겠다. 그게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일선용으로 나오지만, 산업 구조 분석을 했을 때는 수치화가 벌써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함수 메카닉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잠이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5분만 딱 쉬었다가 커피를 드시고 제가 스트레칭 겸 건강 강의 10분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